제가 지금 원래 제 뒤에 지금 누군가 캠핑을 하고 있는데요. 제 그 캠핑을 누가 하고 계시는지 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 캠핑.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고 네.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화면에 예 캠핑 중이신 예 홀로 외롭게 별빛 아래 캠핑 중이신 예 손예원 의원께서 예 화면에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예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아 가지고 화면을 조금 예 만들어 아, 봤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마음에 드세요? 그러시구나. 네. 네, 괜찮습니다. 네 화장 그래요? 잘한 날이네. 이 사진 그 의원님 그 페이스북에서 훔쳐왔습니다. 제 퇴임식 날이에요, 이날이. 아 퇴임식 제가 날. 음. 퇴임하는 인제 그 의정부고회 마지막 하는 날이에요. 네네. 아 네. 그러시구나. 예. 네. 지금은 소리가 가장 굉장히 최근 잘 들리네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예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바빴어요. 예. 그냥 공사가 다 망해 가지고 하루 종일 너무 바빠 갖고 예. 차 타고 오면서 그냥 정말 코를 골고 잘 정도로 그렇게 아. 피곤하고 아주 되게 바쁜 날이었습니다. 아. 네. 저는 열린민주당을 우리가 시작해서 선거 전에 그 노다님이 해 주신 그런 감사함을 잊지 못해요. 아.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 주셨지만 노다님 같이 그렇게 정말 그냥 편파적으로 그렇게 열린민주당을 그렇게 온 몸무게를 실어서 그렇게 성원해 주신 분들은 없었어요. 너무 아.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많았지만 아주 예 많아는 유별나게 많은데. 노다님께 제가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네. 예. 제가 편파적이지 않았고 저는 공정하게 얘기했습니다. 편파적으로 한 적 없어요. 글쎄. 저는 공정하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들렸어요, 예. 저는. 너무 감사해서요. 네네. 네. 음. 어쨌든 지금 이번 그 1차 1심 판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네. 사실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아직도 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황당해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정작 본인께서는 굉장히 의연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오히려 안심시키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믿음이 가고 그리고 더 감동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부터는 죄송스럽게도 매주 목요일, 일요일 매일 밤 10시에 약 30분가량 일반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 제가 돌아가서 굉장히 좀 어이없는 네. 질문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좀 이렇게 아플 것 같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네. 얼마든지 저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네.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예, 한번 얼마든지 예, 하십시오. 네. 시작해 볼까요? 예. 네네. 일단 예, 지금 그 판결문을 제가 쭉 지금 몇 번째 계속 읽고 있는데 이 판결문을 네. 보면서 지금 느끼는 것은 일단 이 모든 일의 출발이 아, 이 법조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 손혜원 의원님께서 목포 구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에 연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많이 연루됨으로써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에 이용되었다라고 하는 게 전체 골자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네. 그런 네. 식으로 지금까지 보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네.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네. 첫째, 예,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오늘 하나만 예, 해도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목표 구도심에 대해 의원님께서 최초로 네. 알게 된 시점, 관심을 갖고 이거를 잘 해야 되겠다, 이거 살려야겠다, 죽이면 안 되겠다, 없애면 안 되겠다 생각하신 최초의 시점과 그리고 음. 목포시에서 이런 것들 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이게 서로 언제인지와 그리고 뭐가 더 먼저인지에 대해서 그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들을 인제 주변 시작된 이제 사건의 시작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문화체육관광에 있으면서 저한테 주어진 인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문화예술계에 있고 이제 미술을 전공해서 미술 쪽에 특히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라남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하는 예총이 있어요. 예총 전남 지부에
분들을 좀 컨택을 해서 이분들을 우리 쪽으로 이제 좀 표를 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제가 저한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이게 무슨 일을 시작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냥 앞만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보좌관들하고 같이 3월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해서 전남 스케줄을 매 주말마다 2박 3일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간 게 3월 18일이에요. 3월 18일 날 2017년 2017년. 예, 2017년 3월 18일. 2017년 3월 18일 날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주를 내려가죠. 네. 근데 나주를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안내를 받아서 갔던 이제 곳이 이제 예총 모임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무형문화재 이제 염색, 쪽염색 하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그리고 이제 가서 여기저기 막 다녀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95세 된 이 선생님 그림 그리시는 분, 이제 그분 작업실에 갔었고, 그리고는 거기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한평을 갑니다. 한평에서 또 예술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민원들을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지, 예술회관이 없다고. 네. 그래서 한평을 가서 이제 두 팀을 만나서 다시 정책 간담회를 하고 이제 현수막 있고 사진까지 다 찍어요. 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그 다음 날 목포를 갑니다. 네. 근데 목포를 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 있었고 저쪽이 민평당이 있었죠. 네. 그때 당시 국민의당이었나? 그래서 그때 국민의당. 이제 네. 대통령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예총 간담회를 한다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전화를 해서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덜 왔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게 그 국회의원이면 박지원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때 제가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목포에 가서 간담회를 한 게 2017년 3월 19일이에요. 근데 그 전날 저는 나주와 한평을 들려서 거기를 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목포를 갔다가 이제 그날 밤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순천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자기 전에 목포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그 간담회가 바로 지금 손소영 있는 그 옆에 나중에 제가 보안 자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카페에서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간담회를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정책 간담회를 예술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도까지 가서 다시 또 정책 간담회를 해요. 이 모든 게 현수막으로 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진도 갔다가 다시 목포를 와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요. 네. 그게 제가 처음으로 목포를 간 날이고, 그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명동에 있었던 그 적산가옥 같이 생긴 목조주택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면서, 이런 집들이 아직도 사람 남아있는데 이런 집들은 누가 살아? 반 이상이 비어있다. 그럼 이런 걸 얼마쯤 해요? 얼마쯤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녁을 먹으면서 소영이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이게 제가 목포하고의 인연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 그 손소영 조카분에게 야, 너 목포 들어와서 살래? 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날이네요. 3월 19일이에요. 예, 3월 19일 바로 그날이고요. 그때까지 네네. 혹시 목포가 그런 2013년도부터 여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 시행되었던 그 도시재생 사업에 목포가 이제 거기에 어플라이 하려고 했고, 그리고 거기 한번 탈락을 했고, 그리고 다시 그쪽 적산가옥이 있는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 또다시 그런 어떤 아니에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건데, 네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얘기를 네. 들어서 알았지만, 네. 그때 상황은 네. 2014년인가 13년부터 있었던 그 목포의 도시 재생 사업이 네. 탈락한 게 아니라 그게 190억인가 얼마를 그게 채택이 돼서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특기할 만한 일은 그 게스트하우스 7개를 지원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들을 한 집당 7천만 원씩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것을 이 사람들 집을 수리하게끔 도와줬던 그런 결과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다음에도 목포 갈 때마다
기회가 되면 이 게스트하우스들을 많이 돌아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는 아니었고 그 후에 또 들었던 얘기는 그때 그 첫 번째 그 목원동 일대에 했던 그 도시 재생이 끝났죠. 이제 그거는 끝났는데 네. 그게 성과가 그다지 좋은 점수를 못 받아서 네. 그 목포는 다시 그 도시 재생에 가봤자 붙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팽배한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근데 그 도시 제가 네. 여쭤보는 논지는 뭐냐면 그 3월 19일이라는 그 시점에 그 네. 손혜원 의원께서는 목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어떤 생각이 있거나 뭐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알고 계셨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아,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죠. 모르고 저는 관심도 그냥 없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그런 돈이 네. 나오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네, 아무것도 나중에 모르고. 가서 듣고 알았죠. 그걸 언제 하신 겁니까? 언니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영이가 가고 그럴 때 거기 계신 그 게스트하우스 중에 하나를 했던 분이 그게 그 2014년부터 시작됐던 목원동 일대 도시 재생에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서 그걸 고쳤는데 그 시가 뭘 잘못했고 이런 이제 불만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가 많이 이제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잘못해서 그 이번에 제 2차 이제 도시재생에는 이제 목포가 안 될 거다. 네. 그 점수가 뭐 꼴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려왔었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용역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도시재생에 도전하려는 그런 노력은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전체적인 평은 좋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놓치는데 제가 그 조사를 받을 때도 그게 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그 SBS 사태를 처음부터 좀 지켜보면 모든 게 제가 문화재청의 자료를 알아서 제가 그 문화재청의 자료를 알아서 그것을 미리 땅을 샀다라는 얘기였어요. 네네. 문화재청에서 거기를 무슨 문화재로 지정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저한테 그 기소를 한 네. 그 검찰의 얘기는 문화재청이 아니고 국토부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있었던 상임위는 문화재청과 문화부를 하는 그 문광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업무상 비밀을 취득했다라는 것은 제가 국토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다니까요. 그 조사받을 때 제가 물었어요. 그 검사한테 왜 문화재청 얘기는 안 물어봅니까? 네. 왜냐하면 문화부와 문화재청 갖고 저를 너무나 못 살게 굴었거든요. 언론들이. 네네. 그런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검사가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민망해서 물을 말씀이 없네요. 딱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과 문화부 관련된 거는 모두가 무혐의가 된 거예요. 기소 단계에서 이미. 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 제가 국토부 비밀이 제가 어떻게 취득합니까?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상임위가 달라요. 저를 기소한 상임위가. 네. 지금 그러면 아니에요. 여기서는. 네네. 일단 정리를 하면은 2017년 3월 19일에 처음에 이제 그 목포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손서영 조카에게도 그때 처음 얘기하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목포가 이런 그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플랜을 갖고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라는 게 일단 전혀 첫 번째고요. 몰랐죠. 네네. 과가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네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 판결문에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은 왜 국토부가 왜 나오냐면은 2017년 하순경에, 그러니까 이 5월 달이 아니에요. 3월 달도 아니고 2017년 하순경에 이미 하순경에 손혜원 의원실의 유병건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김희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불러 목포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써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근거가 뭐죠? 그건 제가 그게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부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좌관이
저랑 함께 기소된 보좌관이 이쪽 사람들하고 되게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제 검찰에서도 제가 무슨 국토부 사람하고 결탁이나 있나 굉장히 그 끈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그 유병권, 김희탁이라는 사람들도 나중에 그 이름도 정확하게 알았고요. 네. 전화번호조차 저한테는 들어있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3월 19일 날 갔을 때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소영이 집을 사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목원동 일대의 도시재생을 너무 잘못해서 다음에는 가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보좌관한테 왜 목포는 단번에 그걸 어떻게 점수를 못 받았길래 그게 안 되니 그랬더니 시에서나 뭐 이런 청과에서 점수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목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예산이 들어와야 이 적산 가옥들이 없어지지 않고 이것이 살아날 텐데 이렇게 집이 반 이상이 이게 비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다면 그 기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내용적으로 뭔가 도울 일 있으면 도와서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도시재생에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라는 게 제가 우리 보좌관한테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고요. 그게 네네. 보좌관을 통해서 이제 그 국토부 사람들한테 들어갔겠지만 저는 국토부가 제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부르거나 뭘 요구하거나 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어요. 단지 목포가 너무 점수를 못 받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걸 도와줄 길이 없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9월 14일 날 제가 뭐 김제나 상주나 이런 데들을 여러 군데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 도시재생의 발표를 하는 내용들을 서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서로 시너지가 좀 생기고 남들 거 하면서도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 해서 4개 도시가 다 안 오고요. 4개 도시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같이 와서 제가 또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조금 이런 걸로 조금 손질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목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들하고 똑같이 할 게 아니라 목포는 역사가 문화가 있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 좋을 텐데요라고 국회의원도 있고 다른 도시들이 다 있는 데서 제가 그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들이 뭔가 이게 경쟁력이 있게 갈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9월 15일 날 그 발표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9월 15일 날 발표를 위해서 9월 14일 날 그 자료를 우리가 PPT를 하기 위해서 4도시 걸 다 받아갖고 준비를 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비밀을 또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5월 18일과 9월 15일 날 그 자료를 14일 날 밤에 받은 게 그것도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공용 메일로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5월 18일의 보안 자료와 더불어서 그걸 미리 비밀을 취득했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함께 그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과 4도시의 담당자들이 실무자들이 다 같이 와서 발표한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비밀이라는 겁니다. 네. 어렵죠. 예. 근데 뭐 어렵진 않은데요. 문화재 일단은 청만 무혐의가 아니고 문화부도 다 무혐의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보좌관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여기 지금 이 레드 잉크님 말씀하시는데 보좌관은 공무원을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이걸 뭐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이걸 포럼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할 때 우리 보좌관은 이렇게 저같이 오픈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저한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좌관은 이렇게 오픈이 아니라 자기들 친구들 간에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를 지레듣게 했던 얘기가 또 다 검찰에 털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보좌관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이 사실을 이런 일들이 근데 보좌관이나 저나 뭐 우리가 그런 뜻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 둘이는 다 알고 있죠. 근데 네.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 이제 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지금 네. 그 범죄 사실이라고 적혀 있는 판결문에 이 범죄 사실이 사실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인데 사실 그들죠. 이 네네. 보안 자료 유출이라고 하는 그쪽 항목에
가장 마지막 쪽에 이제 결론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결론을 유출하기 위해서 주저주저 써놓은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뭘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2017년 3월부터 그리고 2017년 9월 15일까지, 10월 24일까지 그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선창권 활성화 계획 사업구역 84만 스퀘어미터 중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신청을 한 때까지 손혜원 의원과 그리고 보좌관 되시는 분이 힘을 썼다. 자신들의 어떤 그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제 그곳에다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적인 이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어떤 결론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건 뭐 직접 100번 그러면 얘기해봤자 맨날 네. 똑같은 얘기들을 서로 네. 다른 얘기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무슨 힘으로 그 힘을 씁니까? 예, 제가 그래서 돕고 예, 싶었던 것은 내용을 좀 충실하게 예, 이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뭐 공무원들이 제 얘기를 또 듣습니까? 예, 뭐 예산이나 따달라 이런 얘기, 예산은 또 제가 딸 수 있습니까? 근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당시 시장은 되게 감사해 했는데 네, 제가 여러 도시들을 같이 묶어서 함께 이 도시재생 관련된 그 이제 자료들 준비하는 거를 공유하면서 함께 그 시너지를 좀 이루도록 하자라고. 왜냐하면 다 각자 도시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걸 하면서 자기들이 좀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귀찮아했어요. 네, 뭐 공무원들은 네, 네, 거기 와서 국회 와서 같이 하자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마지못해서 왔었는데 이제 그 PPT 자료를 넣기 위해서 자료를 메일을 받은 거를 이제 제가 공무상 기밀을 받아서 취득했다. 그럼 취득만 하지 뭐하러 제가 거기서 발표를 시킵니까? 그쵸? 취득만 하지 그 몰래 하지 왜 제가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그걸 같이 발표하게 하고 서로 같이 듣고 시너지를 내자고 잔소리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쵸? 예, 예.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써 있는 그대로, 피고인 네. 손혜원, 피고인 그 보좌관님은, 예, 네. 그 두 분 중에 누구라도 그 국토부 도시실장,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불러가지고 이게 사업에 선정돼야 네. 된다고 하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선정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때는 모든 국토부는 항상 전국에 있는 그 도시재생을 한다는 데선 다 그 푸시를 받고 있을 때죠. 네네,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제가 그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요. 네, 하루는 방에 있는데 네, 문을 덜컥 열고 우리 보좌관이 오더니 국토부에 있는 그 국장님이 뭐 진급을 했다나 뭐 자리가 뭐 바뀌었다나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러 들리셨다라고 이렇게 들어와요. 네네, 그래서 마침 옆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네, 들어오시라 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보좌관이 부른 거예요. 네, 불러가지고 자기들끼리 저쪽 방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저한테 삐쭉 인사 한마디 하고 간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그게 시작이 제가 부르기는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른다니까요. 네네, 그러니까는 오면은 우리가 도시재생이 어느 도시 어디 도시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도시재생을 할 때는 그 근거를 항상 역사와 문화에다 둬야 된다. 그래서 네, 고도나 역사가 있는 도시들은 항상 그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공주예요, 공주. 백제 문화가 너무 그야말로 사라져 있는 데고, 그리고 경주 상주의 상자가 상주인데, 상주 네. 같은데, 뭐 산성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계속 몇 개 도시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목포의 근대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겠죠. 기억도 안 그렇다면 나지만. 의원님께서는 목포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여러 도시 다 다른 했죠. 항상 저는 다 합니다. 다 한 거잖아요. 통영이나 네, 고성이나 상주나 공주나 이런 데 하나도 네, 안 됐잖아요. 네네, 상주는 됐나? 뭐 그때 모르겠네. 예, 예. 알지도 못하고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역사 문화가 항상 역사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거기다 한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뭐 목포를 예를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가장 큰 예를 드는 것은 소가야 고성이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그 통제형이 있던 이순신의 흔적인 그 이게 이 통영이고 그다음에 상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주 뭐 부여 이런 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저는. 그런 근데 뭐 곳도 제가 방문하신 적 목포를 있으십니까? 네. 상주 뭐 이런 데 막 다 엄청나게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다녔죠, 제가. 다니면서 아, 시장님도 만나고 하면서 네. 이런 데 도시재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했죠. 저는 똑같이. 네. 똑같이 그것은 언제나. 그것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언제나 저는. 그것은 예술인으로서 그리고 문화 이제 그 당시에 아, 함께했던 그게 상임위 아니고. 예. 아니요, 보면요, 네네. 노다님, 네. 제가 직업이 브랜드를 네네. 만들고 네네. 그 브랜드의 가치를 되포름 시켜서 회사를 음.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항상 모든 그 브랜드나 디자인은 본질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도시의 본질을 본 거죠. 네네. 도시를 살리는데 무조건 건물을 짓고 무슨 뭐 어디에 뭐 관공서가 들어와서 도시가 살지 않습니다. 도시를 살리려면 그 지역의 정체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네. 정체성이라는 건 제 직업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체성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도시들, 네. 통영이나 고성이나 이런 데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경주는 지난 그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미친 듯이 해서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얻어가고 있는데 왕경도시라 그래서 옛날에 그 왕이 있었던 도시를 얘기하는데 네. 그 도시가 경주뿐입니까? 부여랑 있죠. 공주는 부여도 어떻게 예, 부여 되고요? 공주도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전주는요? 이게 어.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서울도 지금 뭐 백제에 있는 저기 풍납토성 같은데 다 쓸려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왜 왕경이 왜 경주만입니까? 그 얘기도 수도 없이 했어요, 제가. 네, 그런데 예. 모든 예산은 다 경주만 가요. 네. 왕경 도시를 그룹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런 얘기죠. 저는 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그, 일단 예. 이 모든, 음. 일단 그럼 오늘 예 30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제가 어머, 할게요. 다 예, 됐네. 네 정리를 할게요.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께서 최초의 목포의 적산가옥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된 최초의 시점은 2017년 3월 19일이다. 그리고 네. 그 이전에는 목포에 대한 그 어떤 뭐 사전 가본 적도 지식이나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네, 솔직히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른다. 몰랐어요. 예, 뭘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예, 이게 첫 네네. 번째고 두 번째는 국토부에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이거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다. 그 얘기고 없죠. 제가 예, 그런 거를 그리고 무슨 오히려 제 지역구도 예, 아닌데. 목포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고 그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 함께 그 보존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목포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던 뿐이다. 라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맞지요. 예, 예. 그렇지요. 네, 네. 네. 정리 너무 잘하시네요. 예. 예. 일단 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게 네. 이풀기, 몸풀기로 최초에 어떻게 네. 해서 목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살짝 한번 알아봤고요. 예, 네. 예. 다음 네.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예, 네. 그런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손혜원 의원님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그 방향성, 최종 목표가 네.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요일 날 10시에 다시 일요일 뵙겠습니다. 10시에 다시 네. 뵙겠습니다. 예, 네네네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노다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쉬세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쉬세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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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예, 살짝 몸풀기로, 제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건 사전에 합의 짜진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세요. 전혀 모르시고, 제가 툭툭툭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판결문을 보고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일반인들이라면, 그리고 이 사건에 쭉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워낙에 이제 둘 다 수다가 많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핵심만 정리해가지고 마무리를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매주 목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